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먼저 봤을 때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결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외국인들이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치를 통계적인 데이터로 파악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 그들이 이탈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 완화 장치를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서 장기 보유했을 때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든지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법안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매일보는 하이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투자하면서 그 세금 때문에 고민해보신 적 많으시죠? 오늘은 금투세 논란 속에서 그 금투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왜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투세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도 아마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는 연간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벌면 22% 세금을 낸다라고 알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 겁니다. 간단한 로직이죠. 거래를 통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안 하다가 세금을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안 좋은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금투세를 함으로써 이 상위 1%, 즉 주식으로 5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이탈할까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상위 1%가 시장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연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2022년에 5개 증권사를 통해서 봤을 때 2,309만 명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요, 그 중에서 1%만 5천만 원의 수익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가 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예전에 합의해서 금투세를 밀자고 했을 때 뭐라 얘기했냐면, 생각보다 내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파생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금투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요, 2020년 금융세제 개정 방안 금투세 도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런데 2003년에 원래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시장이 안 좋았어요. 코스피만 봐도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의 반대와 논란에 이어서 2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당장 6개월, 7개월 뒤에 시행하는 게 지금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자, 그러면 이 해프닝인데 과연 그게 2025년에 시행할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를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효과는 뭐다? 첫 번째는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제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위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자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하자, 이게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세수 확보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1년에 1조 원 정도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해요. 뭐 어째 보면은 많을 수 있죠. 많죠. 근데 뭐 많아도 좋은 곳에 써야, 잘 써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금투세 파생 효과 중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쁜 점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거든요.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수의 큰 손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만약에 이탈했을 때, 그로 인해서 투자 모멘텀이 사라질 때,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모습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등도 뭐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고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모멘텀을 죽이는 행동이 나온다 했을 때, 아마도 지금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의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시장의 메리트는 더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원화의 가치를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봤을 때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먼저 봤을 때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결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외국인들이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치를 통계적인 데이터로 파악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
그들이 이탈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 완화 장치를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서 장기 보유했을 때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든지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법안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여야에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5, 6개월 안에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